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맞습니다. 벌써 2월 말이 됐네요. 엊그제 교수님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고 2월도 지금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네, 정신이 없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뭐 뉴스에 집중하게 되고 윤석열의 이 변론 상황들을 지켜다 보니까 정말 이 깨어 있는 상태, 내란성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사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그러면 막 시간이 맞아요. 의외로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멍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의 최후 진술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시면서 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또 우리가 광장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저 앵커님께서 이제 궤변이라고 네. 이미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음. 제가 지난주 아마 이 자리에서 예상되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는 꼭 할 것 같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야당의 폭정, 그 다음에 혹시 원고에 없이 마지막에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등 그렇네요. 국가 미래 등등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했다. 네. 그야말로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승패 논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지는 겁니다.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탓. 그래서 내가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국회를 어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 맥락들이죠. 그렇게 볼수 그다음에 야당의 폭정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네. 국회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개몽시키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고. 네. 마지막에 이제 임기 단축 뭐 개헌 이런 아. 부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끝까지 밖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 자기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지자들, 본인 표현으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지지 세력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예. 메시지. 네.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그 말이 뭐 제일 잘 네. 맞는 그 표현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캠프에 계시면서도 윤석열 캠프에 계시면서도 이런 그러니까 남 탓하는 아니면 뭐내 마음대로 하는 네,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네. 그런 건 계속 뭐 느껴졌었죠. 뭐 캠프에 있을 때도. 1시간 하면 59분은 조금 과장이고 네. 50분 뭐 그나하지만 실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알리백, 리백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알리백 할 때 답변 알리백. 못 하고 이러는 게 그러면 저희가 스터디 과정에서 알리백을 말씀 안 드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했을 이제 자료가 있었겠죠. 다 네네. 얘기도 하고. 흐름도 있고 예. 아리백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전체 흐름을 귀담아 들으면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인 거구나. 네. 탄소 중립과 뭐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아하. 걸 금방 이해를 하겠죠. 예. 그렇듯이 이제 귀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자기 보니 생각. 또 당선 이후에는 그게 훨씬 더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집 독선으로 아. 발전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위력이나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같은 게 이제 훨씬 세졌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만의 이제 세계, 네, 네. 뭐 이제 그게 뭐 가상적인 망상적인 세계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저는 이제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본인이 이제 헌재에서 이런 얘기하죠. 자기는 기억력이 좋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죠. 네. 굉장히 기억력 좋습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그래서 지금 망상일까 알면서도 계산돼서 할까를 보면 저는 망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보세요. 처음부터 저희는 사법 집행을 철저한 엄정한 사법 집행을 원한 거잖아요. 네. 이들은 딱 계엄 실패했구나 하는 순간 분명히 윤석열, 김용현은 느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느꼈을 겁니다. 이거 못됐다 하는 거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철저하게 계산돼서 정치를 해온 거죠. 아. 마지막 순간 대국민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기회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정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꾸 망상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수단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나중에라도 사면복권이 되기 위한 네. 그런 포석을 까는 수단입니다. 아하. 저들을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착각이나 망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게 발언, 몸짓과 그런 행동이다라고 네, 이제 네.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최후 진술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윤석열 취임식 같다. 취임사하는 맞아요. 느낌이다. 맞습니다. 뭐 돌아가서 내가 뭐 이거 하고 지금까지 이걸 잘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난 돌아가서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 뭐 김계리 변호사의 개몽됐다. 저는 뭐 네. 개몽됐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뭐 패악을 잘 알게 됐습니다. 육아하느라 잘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 댓글에 보니까 뭐 김괴리 뭐 괴리돼 있다. 우리 격차가 있다 그 괴리 이제서 네. 개몽된 거냐 뭐 이런 이제 비아냥성 그런 것들이 많이 뭐- 생기게끔 본인이 발언을 했고 아. 그게 마치 대단한 어떤 결이나 예. 어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어떤 연출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는데요. 공분을 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만들어 놓는. 그렇죠. 뭐 핵심 지지층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뭐 온라인상에 남부르 게리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올라오고 네, 있던데 응원하는 맞아요. 사람들. 그러면 저 윤석열은 볼테르냐 뭐 이제 하면서 막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날 그 마지막 메시지에서 제가 네. 느꼈던 점이 예. 정말 나쁜 과거에 얽매여 산다 윤이 혹시 네. 구치소에 누가 이제 성경책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책 가운데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혹시 누가 네. 넣어줬나라는 이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끊임없는 어떤 투쟁을 종용하는 거거든요. 극소수의 지지자들에게 예. 체제 전복을 뭐 생각하는 체제 것일 수도 전복에 있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25번 그러니까요. 나오고 거대 야당의 폭정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이 44번이나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사회 계약에 의해서 그 룰에 따라 충실하게 살면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예. 불편하더라도 제가 비켜야 될 건 비켜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그야말로 자연 상태, 네. 사회 계약 이전 단계의 자연 상태가 이제 리바이어던 아닙니까? 아. 그 상태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네요. 끊임없이 싸워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예요. 1600년 초니까 네. 그 병자호란 그 직후쯤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군주에 대한 절대 복종이에요. 그 책을 쓰게 된 게. 네. 본인이 군주로 생각하고 왕이다. 아까 이제 계몽됐다로 보면 계몽군주겠죠. 프리드리 2세 뭐 이런 그래서 예. 군주에 대한 절대 복종을 여전히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윤 대통령 특징이 있어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 뭐 꽂혀서 얘기하면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얘기. 자유자유에 한참 외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적폐, 뭐 공산 적폐 세력, 뭐 반국가 공산 세력. 전체주의, 반국가 이렇게 이제 하나에 꽂히면 계속하는.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저희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 예. 뭐 자유론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번만 읽은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 그 얘기를 저희끼리 농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 책을 읽고 공부를 했으면은 종합적 여러 가지 사고와 사상, 예. 이렇게 될 때 이제 합리적 사고가 완성이 되는 건데 정반합으로 가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서 계속 그 방향에 꽂혀서 자유자유 하다가 예. 공산 전체주의 하다가 뭐 이랬던 거 아닌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 체제 전복을 바라는 그걸 선동하는 경문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렇게 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제 복귀를 할 것처럼 복귀를 하는 걸 가정해서 뭐 준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비판했죠. 대통령실이 우회전 깜빡이 켜고 지금 좌회전하는 거죠. 자 겉으로는 많이 복귀에 대비해서 우리는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 언제든지 오시면 다시 재취임하는 기분으로 대환영을 하고
대한민국 어떤 국정을 위해서 네. 매진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그렇죠. 속으로 어땠어요? 당에서 파견 내보냈던 일종의 파견 근무처럼 했던 네. 대통령실 당직자 출신들 20여 명 포함해서 이제 상당수가 지금 복귀를 하고 다 하잖아요. 네. 뭐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반박 입장을 내놨던데. 뭐 제가 아는 몇 명도 복귀하고 했으니까 뭐 몇 명일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복귀한 사람이 있다. 네, 있죠. 실제. 예, 박선원 의원이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주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실제로 아주 친한 후배 지금 당 네. 대표의 모시는 그 예. 사이드에서도 지금 복귀해서 근무들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건 틀릴 수 있어도 복귀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뒤집어 보면 당직자들을 복귀시켰다는 건 이들의 시계가 어디에 있다? 대선. 조기 대선에 네. 있다는 거죠. 이제 이미 끝났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들은 시인 안 하지만 드러난 모습은 시인된 거고. 네. 그러면 안에서는 무슨 모드일까? 정리 모드죠. 아하. 예, 뭐 말은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 거꾸로요. 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네. 밑에 있는 행정관이나 그 이하급들은 생업이 걸린 젊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그럼 다 마음속이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 특이한 현상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어떤 하는 행태들이 예. 텔레그램에 안 들어왔다가 들어온다든지 있다가 나가서 새로 가입할 때 저한테 이게 시그널이 뜨잖아요. 새로.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 무슨 뭐 이사 협회 예. 상근 뭐 예. 이사 상근 부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뜻은 뭐예요, 지금? 바꾸고 있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네. 사람들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 왜냐하면 저한테 원래 주소록이 있던 사람들 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명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점을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박기 인사잖아요. 지금 해놓으면 아하. 요즘은 함부로 그걸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2년, 임기가 이제 3년. 예, 보장이 되는 네, 2+1 건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쯤에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그렇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걸 이제 바꾸고 이러면 또 이제 논란이 돼서 블랙리스트 예, 그렇게 보도가 등장하는 되니까. 거죠.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직함으로 올라온다. 그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어떤 인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아하.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실도 부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원래 있던 멤버들이고 그가 어느 파트 근무했었는데 예. 한 11월, 12월 그러니까 소위 비상계엄 12월 3일 난 뒤로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서 이게 진짜 정말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상당히 많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새롭게 예, 엄청 많은데요. 예, 여기 보시면 상당수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표를 안 내고 예. 누르지도 않아요. 누르면 괜히 또 저와 함께했던 분들 괜히 저 때문에 뭐 피곤하게 아는 사람이 그러고 아니냐. 싶진 않아서 근데 그게 확실히 보면은 저는 이걸 대통령실- 보면서 지금 정리 모드에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경험칙으로 확실합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이제 살 길 찾아서 네. 다 떠나고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알박기로 이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수님이. 이제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정권은 이제 5년 정권을 보통 3기로 나눈단 말이에요. 네. 도입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왕성하게 일을 하는 시기가 있고 설거지조, 소위 말해서 네, 설거지조라고 하는 마무리하는 소위 이제 그 어떤 선거를 나가거나 예. 또는 뭐 당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음, 그야말로 이제 저 순장조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들이 남는 마지막 시기인데 지금 네. 자기들도 예견 못하게 이 3년 차에 지금 이제 그렇죠. 몇 차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순장당하게 생긴 거잖아요. 순장조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5년 정권이라면 자기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대관 업무 이런 걸로도 많이 간단 말이죠. 네.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관 쪽에서도 아, 대관 수요가 꽤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서 그렇죠. 대기업들 대관 업무 위주로 많은 해서. 사람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너졌을 때 지금 이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관으로 얼마나 많이 뽑겠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지금 큰일 났다. 네. 빨리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당연히 제가 네. 텔레그램 좀 전에 텔레그램. 보여드렸듯이 심원 그렇습니다.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보니까- 척도죠. 제 나름대로 그거는. 맞아요. 그들은 텔레그램이-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저절로 올라오는데 저절로 올라. 이 친구가 또 여기를 갔구만 네. 이러면서 또 한 명 떠나고 있구나 이런 거 보고 있죠. 그래요. 대통령실도 지금 기류 변화 이제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 네네. 신용환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선 통과가 됐는데 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죠. 네네 100%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괴멸을 막겠다 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반란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어. 이상한 사람들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괴멸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진영을 무너뜨린다, 자기 당을 완전히 그 해체하기 위한 민주당의 뭐 공작이라는 식의 네. 그 발언을 원내대표가 직접 하기도 했고.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자기들 이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건희 특검법 할 때 처음에 198표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196표가 됐잖아요. 지금 더 줄어듭니다. 네.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한동훈 씨 개파 이런 데서 남들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만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개파보다 위에 있는 게 진영입니다. 진영. 진영이 그러면 무너지면 개파도 없으니. 개파에서 어떤 네. 특정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파 논리로 예를 들어 이걸 찬내 손을 들었다. 그 뒤에 당권 날아갑니다. 어차피 이번 대권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당권 날아갑니다. 다 죽습니다. 당권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배신자론 그 프레임에 진짜 세게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무기명이지만 누가 찬성했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네. 당권 날아갑니다. 그 뒤에 회생 불가해요. 지금까지 2017, 18년 이후에 지금 25년까지 오도록 누가 네. 지금 당권을 장악했습니까?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잠깐 잡았던 한동훈 씨가 합리적 개혁 세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주도해온 주류들은 네. 여전히 뭐 극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극우에 가깝게 계속해서 TK, PK에 기반을 둔 네. 그분들 위주로 왔기 때문에 그 진영의 틀을 벗어났다가는 네. 대권 놓치고 그 뒤에 당권에서 박살난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더 줄을 가능성이 있다. 네. 왜 또 그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냐 이걸 보면은 명태균 씨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 많이 잡혀갈 거다. 이미 오픈돼 있는 사람만 해도 대략 10여 명은 뭐 자주 오픈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한 5분은 뭐 엄청나게 오픈이 됐고, 네, 이름이 언급이 직접 네. 되고 있고. 그거에서 정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 여전히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라 하시던데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조사를 해놓고도 네. 수사를 직접적인 체포나 구속이나 또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일련의 그 법률적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아하. 지금 거론됐던 뭐 홍, 오, 이 이런 분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지난 시간에 위너는 명태균이다. 이 시간의 위너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봤습니다. 네. 잃을 게 적은 사람이 위너죠. 잃을 게 적은 사람,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굴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명태균 씨는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걸 기준으로 보면 네. 뭐 당연히 명태균 씨가 앞으로도 위너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양파 껍질, 살라미 저 계속 그거 이제 슬라이스 하고 치듯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씩 어떤 그 답변을 하는. 네.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버럭 오세훈으로 지금 버럭 변했죠. 뭘 할 때 보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네. 굉장히 민감하게 버럭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당신들 기준이라면 당당하게 수사해라, 빨리 해라, 촉구를 한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쿨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준석 의원도 수도 없는 이제 그 애드립 같은 변죽을 울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제 뭐 찬성을 했더라고요. 명태균 특검법. 찬성을 본인은 겉으로라도 안 한다고 할 안 수는 하면 없는 거죠. 이상하죠, 또. 네네. 사실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겉으로라도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수많은 보도에서 가장 아. 여기서 많이 거론되는 게 누구다 등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정말 창원지검 지금 창원지검 너무했다라는 게 금방 나오는 거고. 너무했어. 그거 몇 달 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 이퀄 김건희 특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육성까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고, 네, 그러니까 네. USB가 조선일보가 건네졌는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뭐 이제 본인 확인을 못 해가지고 보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그걸 통해서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공천에 개입을 했구나. 그 말을 한 시점을 보세요. 예. 제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면이 있다. 어떤 겁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예. 소위 단수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다 생각보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제 반어법이지만 그러니까 윤석열과 비교해봐도 네 뭐 위죠 이제 위 예, 위 상대가 안 제로죠. 되는 거고. 네. 예. 그 지금 조선일보 폐간 없애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한 시점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시점은 안 나옵니다. 대화 상대도 누군지는 정확히는 밝혀지지 아직은, 않지만 예. 12월 3일 내란 이후 저 특검 통과 이 탄핵 네. 통과 전. 통과 전 그 네.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그렇게 사이에 기준- 한 예. 열흘 상간인데 음. 그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그 시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도 이제 그 야전형으로 많이 거울나와서 세상을 겁없이 바라봤던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으면 다 쥐구멍에를 들어가든지 이제 짐 싸면서 구치소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 그 그런데? 상황에서도 호기 아. 의기양양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알고 있는 검찰 예. 호암마마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중에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누구누구 기소했다라는 브리핑할 때도 김건희라는 이름 한자도 안 들어가 안 있죠. 나왔죠. 꽃감인지 호암마마인지 모르지만 제일 무서워해. 이름을 얘기를 못해요. 제일 무서워해요. 예. 예,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온 게 본인이잖아요,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전형에 강한 두 사람이 지금 정점에 있어요. 명태균, 네. 김건희 두 사람이 쓰는 용어들을 잘 보세요. 일반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배웠다는 사람 보기에 뭐 예.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쏙쏙 들어오는 쉬운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람들이 써가면서 생활 속에서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네. 생활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무적인 이런 것들이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명태균 씨 비유하는 거 보세요. 네. 두수 세수를 보는 비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명태균 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치밀한 그런 계산법 하에서 움직여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명 씨가 이제 주장하고, 그러니까 명 씨 입에만 우리가 뭐 의존하고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큰일 납니다. 명 씨가 얘기하는 걸 자료가 정말 있는지 찾아보고 맞춰 보면서 가게 된다면, 또 명 씨도 내가 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수사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데 검찰은 못 하고 있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뭐 어제 오늘 창원 가서 명 씨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명 씨는 검찰 못 믿겠다. 명 씨조차도 검찰 네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검찰 못 믿겠다는 이유 자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창원에서 조사할 땐 창원끼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그 아주 심플한 거고요. 그 뒤에 내란 특검 등등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 본부장 등등에 대한 폰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이나 뭐 체포나 이런 것들 아예 없이 아예 뭐 법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선에서 자르고 검찰이 그냥 네, 또 기각을 해버리고. 공소장에 보면은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온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정성우 대령인가 하는 사람이 국정원과 검찰이 온다라고 말을 했죠. 언제 수사기관이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왜 수사기관이라고 쓴 거예요? 수사기관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지. 수사기관이 경찰, 많아요. 뭐 공수처 굉장히. 다 생각할 수 있으니. 아니 뭐 준사법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첩사도 수사기관이죠. 아. 군내 수사기관, 뭐 헌병대 옛날 지금 저 군사경찰 뭐 네. 이런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이란 말을 하기가 싫었겠죠. 맨 처음에 워딩이 분명히 검찰로 다 보도가 돼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기억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사지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안 걸려야 돼. 우리 안 걸릴 거야. 이런 차원의 영장 기각이라든가 네. 이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모습 그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마치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빛의 속도로 뭐 하듯이 창원에 내려가서 뭐를 한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쪽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거 한동훈파와 아. 뭐 구 윤석열파 친윤 네. 친한 개 전쟁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빌미를 누가 줬습니까?
아, 본인들이 준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아, 그렇네. 그렇게 또 연결시켜 보면 되겠네. 뭐 당연히 스토리는 그렇게 이제 예. 써지는데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 남은 저기로 예를 들어서 친한을 세워서 뭐를 해보자. 그럴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더 멀어져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이제 한동훈 뭐 책에다가 검사 경력도 안 쓰고 검사스럽잖아요. 표지가 딱 보시면. 표지가 네, 검사스러운. 근데 본인 경력은 인생을 없어요. 관통한 경력 중에 사회생활 경력 중에 아마 5분의 4 이상이 검사일 텐데 검사인데. 5분의 4를 그럼 빼버렸네요. 뺐습니다. 5분의 1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뺐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여요. 예, 그 5분의 1 중에서도 기승전 이재명이죠. 그러면 자기는 없네. 5분의 5 중에서 5분의 4는 빠졌고 5분의 1의 기승전 이재명. 그 본인은 없네. 그런. 자, 이건 뭐 이제 꼼수로 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네. 한동훈은 책 내고 뭐 정치한다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책 제목도 국민이 네. 먼저입니다인데 네. 많은 분들이 패러디를 했죠. 앞쪽을 바꿔서. 그런데 계속. 더 촌철살인이 네. 뒤를 바꿔서 국민이 먼저에서 점 네. 하나 빼니까 국민이 먼지입니다라고 패러디를 한 게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니까 당연히 비번이 먼저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번부터 까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약간 뺏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황태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검사 시절에도 결국에는 윤석열을 서포트하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제 반사체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번 정권 들어서 마찬가지고 정치하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재개하면서도 뭐 이제 국민이 먼저다 이거 좀 뺏겨온 게 아니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자신만의 정치를 계속 못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네. 좀 비판이 있는 지금 것이죠. 이제 많은 비판 중에 뭐 예. 이준석 의원도 뭐 하면 기승전 이재명을 했죠. 한동훈 씨도 이제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기승전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친위 쿠데타를 할 사람이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 아직 책을 전체를 못 봤어요. 앞에 이제 출판사에서 낸 그 서문 비슷하게 이제 광고문을 4쪽짜리를 봤는데 네. 결국 본인들이 뭐 언더 73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더 73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 예.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희망, 비전, 어떤 뭐 청사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겠습니다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남이 뭐를 잘못해서 어쩌다가 기존의 과거 세력이라고 그러면 미래 세력에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그렇네. 있어야 최소한 본인들이 새롭다, 언더 73이다 이런 걸 네.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뒷다리 잡는 거, 어허. 그런 거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이 더 잘해요. 기존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젊은 언더 73 뽑을 이유가 네.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위에 구세력들이 더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얘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내가 뭘 보여주거나 내가 뭐 포지티브하게 잘하기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비판에서 급을 키워가지고 이재명 때리기 위해서 나도 이재명만큼 클래 뭐 이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흔히 이제 얘기를 하면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시대 정신이 겨우 그거예요? 남 공격하고. 시대 정신에는 네. 반드시 시대 정신을 캐치했다 그러면 시대적 소명이 따를 것이고 네. 그에 따른 총론과 강론, 액션 플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이들은 시대 정신을 네. 읽지 못하고 있다. 아하. 결론이. 결론 시대 정신. 더 거슬러 가면요. 잊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지금 제가 계속 대주주론을 오마이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가 누구냐? 본인들이 네. 가치적, 이념적, 예. 논리적 대주주가 아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 보이는 현상. 이들이 말하는 건 시대 현상입니다. 시대 정신이 아니고. 아 시대 현상. 예, 시대 정신을 자 한번 놓쳤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공허하게 됐다. 아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밑바닥에서 시대 정신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네.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오겠죠. 아 시대 현상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되고 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80년대 후반 학번들이 앞에 80년대 초반 운동권들한테 끼어서 낀 세대로 그냥 지나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낀 세대로 장강후랑 추전랑이죠. 뒷물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네. 맨날 자기들은 뒷물이라고 강조를 해요. 앞물 없어져라. 천만에요. 아하. 장강후랑 추전랑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앞물도 곧 뒷물이 디나니 바로 자기들도 뒷물에 또 밀려요. 네. 별 수 없습니다. 언더 73이 아니라 언더 83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시대 현상만 쫓는 지금과 같은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보 논쟁, 우클릭 논쟁을 땡겼잖아요. 네. 이거의 의미를 다시 봐야 됩니다. 미래 아젠다예요. 지금 과거를 놓고 다 싸우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오랜만에 가치적 논쟁이 나온 거죠.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단순히 그냥 땅 따먹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보수라고 하면 또는 우파 또 뭐 중도 보수 하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점을 확 돌렸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 등등이 잘하는 게 뭐냐면 허수아비치기 논점 돌리기잖아요. 이 논점 돌리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다 당한 거죠. 선점 당했죠. 끌려다니죠. 네. 끌려다니는 사람은 100% 여의도판에선 지더라. 아, 그렇죠. 끌려다니고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점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네, 네. 결국에는 12월 3일 이 날짜를 정한 것도 네. 명태균 이 게이트, 이른바 이 명태균이 이제 폰을 뭐 누구 준다 이렇게 하고 그날 뭐 이게 개헌 버튼 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100%라고 생각을 음. 했고 그래서 제가 12월 4일 새벽에 네. 인터뷰할 때 이제 전날은 정신이 없었고요. 그날 정신 차리고 100%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버튼을 눌렀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 이 명태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계엄 원인 이걸 분석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김건희 또 이제 조태용 원장의 문자. 근데 해명이 나온 건 이런 거였어요. 해명 나왔을 때 딱 보니까 이거 바뀐 번호를 알려준 거다. 자, 그 해명이 정말 자기들이 무덤을 판 거예요. 그 해명 맞다 치자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바뀐 번호를 새로 줬다. 예. 자,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통화와 교신을 했으면 바꾼 걸. 제가 박정호 앵커님하고 네네.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예. 띡하니 제가 문자 보내서 제 바뀐 번호는 이거예요. 어디선가 연락처를 구해서. 그건 아니겠죠. 네. 그 전에도 연락을 해 왔다. 그 해명이 맞다 그래도 자기들이 무덤을 팠다. 네. 택도 없는 얘기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시계열로 한번 볼게요. 시간 네, 순으로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월 4일 날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 나왔죠. 7일 날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네. 그날 딱 벽을 쳤어요.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조선일보가 뭐 딜을 했다 어쩌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딜이 있었다 그러면 시점은 그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USB가 있다. 네, 10월 31일 날 네. 민주당에서 녹취를 틀었어요. 김영선 주라 했는데 아, 말이 많네. 그게 네. 31일 날 나왔고 그때 바로 직후에 명태균 씨가 조상님 아버님 무덤에 뭐 묘에 저기를 묻으러 간다 하면서 잠시 3박 4일 정도 사라졌죠. 네. 그리고 11월 4일 날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녹취 없다라고 딱 밝혔어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딱 밝혔어요. 네. 그러고서 4일 날 이제 수사 보고서가 있었고 7일 날 담화. 그때 담화할 때 완벽하게 벽을 쳤다는 뜻은 뭐예요? 그쯤에 어느 정도 딜이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딜이 어느 정도 먹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가 보죠. 그쯤에는. 네. 그랬다가 이제 뭐 그 흐트러졌든지 어쩌지 하니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뭐 넣어서 돌리고 폭파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왔겠죠. 11월 21일 날 저 조사받고 24일 날 김용현 씨 불러서 특단의 대책 아니면 안 되겠다 나왔죠. 12월 2일 12시 3분에 첫 번째 보도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네. 줄 수 있다. 이거 초비상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뉴스가 집중적으로 지금도 모두가 네이버든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이제 언론사들 아마 마감 뭐 이런 거에서 4시 5시에 집중적으로 그 뉴스가 나와요. 김건희 조태용 간의 문자가 있던 게 대략 17시 50분 경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무엇을 보냈을까? 여기서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소환됩니다. 네. 홍장원 1차장이 갑자기 맥락과 별로 관계없이 자승스님 소신공양 입적할 때 입적 때 안성 7장사에서 입적할 예, 때 그 입적하던 2023년입니다, 날이 그때.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네. 네. 그때 국정원 요원들 갑자기 연락받고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한 70여 명 출동했다. 뭐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맨 처음에 뭐 대통령은 윤석열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그 거꾸로 저 예. 질문 드려볼게요. 북한에서 소위 대공이라면 이제 주로 북한을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니까
북한에서 자승 스님을 왜? 저도 평양도 가보고 모양산도 가보고 뭐 신의주도 가보고 제가 이제 저희 그룹의 CEO 네. 최장실 사장하고 할 때 아하. 그룹에 이제 그런 대북 관련된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북에도 스님도 있고 다 있어요. 묘양산에도 뭐 그게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거든 네. 뭐든 간에 북에서 갑자기 자승 아. 스님을 왜? 그렇죠. 네. 이상한 왜? 부분이고. 자, 이미 찌라시에 이제 많이 나와 있던 거지만 네. 자승 스님 입적 소신 공양을 둘러싼 미스테리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께서는 자승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 자승의 저주. 네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추론할 만큼 이상한 미스테리가 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국정원 요원들을 그렇죠. 보냈냐? 왜 보냈냐에서 이상한 거죠. 국정원이 가서 그럼 뭐 했겠습니까? 맨 먼저 도착한 거는 사실이고 그건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거고 경찰이나 소방이 도착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국정원이 맨 먼저 도착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뭔가를 수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예. 찾아서 가져오기 위해서 어. 또 누군가가 관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뭔가를 쉴드치기 위해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소신공양 입적할 때 연락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뭐 잠적했다. 네, 많이 네, 시중에 지금 예. 돌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찾았다. 그러면 뒤집어서 윤과 김은 거기서 국정원의 효능감을 맛본 거죠. 아, 갑자기 새벽에 이런 저기를 해도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이러이러하구나. 출동을 하는구나. 바로 출동하는구나. 그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아마 홍장원 차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쉽게 못할 겁니다. 저는 홍장원 차장께서 그 말을 꺼낸 그 복선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까지는 팩트잖아요. 국정원이 출동한 거는 그건 홍장원 차장께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국정원 법 기타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선까지만 깐 걸로도 능히 추정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국정원을 통해서 뭔가 효능감을 봤다. 자, 김건희, 조태용 무엇을 문자를 보냈을까? 저는 심플하다고 추정합니다. 뭐라고 보세요? 시간대로 보시면 제가 예. 아까 4시, 5시경에 아하. 뉴스가 집중돼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결국 네. 명태균 거 저거 혹시 수거 못 하느냐?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조태용 원장이 그 다음 날 10시 좀 넘어서 네. 회신을 했다는 거죠. 조태용 원장은 그때까지 아마도 그 다음 날 비상계엄 버튼 누른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날짜나 시간, 뭔가 긴박한 움직임이 있구나는 알았겠지만 딱 보고 겁이 났겠죠. 네. 이게 뭐지?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파악될 때까지 기다렸겠죠. 안 당장 봤을 뭐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답장을 못 하고 네네. 그래서 상황 답을 파악하고. 안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이제 상황이 좀 파악됐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불렀으니까 네.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국무회의 마치고 아마 보내지 않았어. 시간대를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문자는 틀림없이 그 내용이었을 것이다. 조태영 씨가 그런 얘기했죠. 나중에 뭐 보면 알겠죠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건성처럼 얘기를 하죠. 네.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그분이 이제까지 기억난다고 한 건 홍장원 씨에 대한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납니다. 본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명태균 관련된 게 이 계엄의 네. 비상사태 내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뒤에 보면 예. 이제 뭐 조선일보 폐간 얘기부터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뒤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명태균 씨 거에 주목해봐야 될 게 하나는 일적인 거, 업무적인 거. 네. 예를 들어 뭐 창원 산단에 어쨌다, 그다음에 사람을 뭐 추천하거나 인사에 대한 개입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게 창피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예 충성이라든지 네. 또 모릅니다. 혹시 녹취록 중에서 어떤 풍수에 대한 거 왜 뭐 백악산이 뭐 오른쪽으로 뭐 북한산에 뭐가 뭐 머리가 기울어져 있고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돼진다 발언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녹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이 창피한 영역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네. 지금 조선일보 폐간 이런 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창피 영역의 대화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폰을 만약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 낸다 네. 하는 순간 난리가 나겠죠. 저거 빨리 못 가져오냐.
그렇네. 지금도 이게 지금 난리고 아직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난리인데 그거 되면은 큰일 난다. 지금요 저희가 네. 비상계엄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에 네. 들으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걸 들었어 이게 나왔다. 이거랑 그러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최순실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바로 탄핵 이거는 이거잖아요. 뭐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훨씬 국정농단이니까. 심각한 건데 지금 이 내란을 겪고 나니까 그냥 덤덤합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듯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국정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국정을 써먹으려는 생각도 했던 것이고 또 네. 홍장원한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네. 윤석열이 전화한 걸 보면은 국정원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계속 도모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하나 또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예. 왜 홍장원 씨한테 직접 연락을 예. 했을까? 자, 어제 조태용 씨한테 연락해서 지시하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칠장사처럼. 조태용 씨가 답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 날 뭔가 답을 했지만 좀 아마 뜨뜻미지근했는지 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잖아요. 그날 저녁 10시 뭐 한 50분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략? 그날 저녁에 그러면 10시 담화문 53분. 발표하고 예. 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태용 원장한테 했더니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음. 직접 액션을 하는 건 홍장원이지 네. 라고 했을 수가 있겠죠. 하하. 그러면은 이거 그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국정원을 정말 활용해 가지고 완벽히 V0죠. 실제 V0에 대한 느낌을 어디서 읽으실 수 있냐면요. 명태균 씨랑 통화 풀 버전이 까졌죠. 2022년 5월 9일 날 밤에 오전에는 뭐 김영선 주로 했는데 말이 많네. 이거는 오전이었고요. 네. 5월 9일 취임식 하루 전입니다. 그날 저녁에 김건희 굉장히 피곤한 듯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러잖아요. 어디 몸이 불편하시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거 끊잖아요. 네. 그날의 그 목소리 톤을 한번 보세요. 벌써 딱 이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응? 어제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거야. 너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예. 뭐냐면 피곤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딱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이 느낌으로 벌써 대관식을 준비하는 예. 그 대제의 어떤 모습과 위험에 그거에 어떤 전초가 있는 거죠. 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딱 그 말투와 이게 그 전 때 공개된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더 네.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낯이 샅샅이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충격받으실 내용도 이제 아닌 정도로 저희가 무덤덤하지만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윤과 김에 대해서 그들의 사악함, 굉장히 어떤 영악함, 완벽히 계산된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단순한 망상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서 잊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이미 상당 부분 나머지가 무덤덤해졌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이 그들은 절반이 성공을 했다. 그런 속에서 상당 부분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경계하면서 저도 실체적 진실이 오픈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